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진짜 좀 내 노래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내 최선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걱정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맞아요. 나상현 씨 밴드 30대에서는 30대 이야기를 하고 40대 이야기를 하고 의외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서서 술 먹는 문화가 아니라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청춘이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 청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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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해야지. 안녕하세요. 신에 대한 창작자들의 진짜 이야기 원앤온 팟캐스트 노이즈원입니다. 저는 호스트 준벅입니다. 네, 저는 일루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시작하기 전에 이 원앤온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파티에 이어서 두 번째 것도 대박이 났잖아요. 저희 두 번째 아니고 네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네, 네. 네 번째. 네. 제가 두 번밖에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필선님하고 콰이어님 라이브들도 그렇고 네. 진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모먼트들이 진짜 또 원앤온 파티에 가는 또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컬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열심히 이것저것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 원앤온에서 네. 또 다음 프로젝트 네, 다음 프로젝트 지금 음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프로모션을 할 건데 어떻게 프로모션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 약간 조금 그냥 이번 전국법 말고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6월 달에도 버스 파티 다시 돌아옵니다. 버스 파티.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소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차가운 시대에서 따뜻함을 노래하는 밴드이자 가장 단단한 태도를 지닌 팀을 모셨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님 그리고 강현웅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음원 내고 되게 약간 멘탈이 깨져 있는데 일본 가서 나상현 씨 밴드 음악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약간 긍정적인 거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좋았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날씨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날씨랑 들어야 되는 음악. 꼭 들어야 되는 음악. 근데 또 무대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신기해가지고 꼭 만나뵙고 싶었어요. 이번에. 오늘 자리는 세 분 중에 이제 숙련이 혹시 두 분에서만 오셨는데 자기 소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상현 씨 밴드 하는 나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현 씨 밴드에서 드럼 치는 강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 두 분만 오셨는데 뭐 싸우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희 작가님이 되게 걱정하셨어요. 네. 세 분인데 다 모셔야 되지 않겠냐. 아. 근데 의자가 저희가 마이크랑 부족해가지고 아직 저희가 제작비가 아직 서운하신 건 아니죠, 숙련님? 뭐 그럴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운했는지 알아서 약속 잡아서 잘 나갔던데요. 예. 이따가 끝나고 회식 오시라고. 또 나시벤은 올해 1월에 EP 낙원을 발매하시고 또 3월에 심화과정 콘서트도 3일 동안 또 이렇게 하시고 요즘 진짜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는 최근에는 거의 작업을 좀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5월 초쯤에 새 싱글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이라서 요거 위주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나갈 때는 발매되고 나서 네, 오픈할 네, 네. 거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에 이제 더블 싱글 5월 2일 날 발매가 됐고요. 저문이라는 앨범명인데 곡은 이제 저랑 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곡이 나오고 두 곡인데 사실상 약간 한 곡처럼 이어지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뭐랄까요? 약간 곡 자체 및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전 앨범에는 좀 더 어떤 이런 감정이라든지 좀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좀 촉촉한 어떤 연출들을 많이 했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좀 나이브하고 다시 좀 날 것의 것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다시 했고 그래서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되게 뭐 고민하는 시간은 길었는데 곡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간은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좀 즉흥적인 면도 있지 않나. 왜 저 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문다는 뭔가 키워드를 생각을 했어요. 이 연차도 확실히 쌓이다 보고 최근에 좀 많이 하는 생각이 이게 정말 어떤 팀이든 어떤 아티스트건 간에 처음에 이제 딱 나와가지고 활동을 이제 뭐 20대 초반이나 중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빛나는 그 에너지가 막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뭔가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연차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바라기를 기대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요즘에 막 젊은 너무 멋진 팀들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뭘까? 지금 이 막 밴드도 그렇고 요즘 많은 아티스트들이 청춘에 대해서 거의 약간 청춘 예찬 및 청춘을 이렇게 낭만적으로 그리는 이런 음악이 특히 요즘 진짜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춘의 순간이 약간 저물어 갈 때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저물어 간다고 뭔가 아쉬워하기보다는 요거를 또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다음 챕터. 네, 그래서 총 타이틀은 저 문인데 두 번째 곡이 문인 이유가 다음 문을 열고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문이구나. 저는 저 문, 달, 저 문,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저문 자체는 좋은데 한 글자씩 없앤다길래 그러면 저문이라는 앨범명도 좋고 문도 좋은데 저가 너무 뜨지 않냐. 너무 영재 뭐 대수도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반대했던 지점이 딱 그거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저 문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곡 듣고 마무리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요즘에는 저희도 이번에 악당이랑 낙하사탕 했을 때 연결되는 지점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팬들이 봤을 때도. 맞아요. 저도 요즘에 좀 음악의 어떤 사운드나 음악이 주는 무드도 항상 중요하지만 그 속에 무슨 이야기가 담겼고, 요게 단순히 그냥 음악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아티스트가 뭐 가진 맥락이랑 이게 어떻게 음악이랑 연결되는 이야기로서 딱 완성이 되는가, 요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전 앨범들이랑 큰 차이가 있어요? 막 들었을 때 저희가 일반 대중들 아니면 팬으로서 들었을 때 아 이런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곡들 중에서 제일 좀 러프한 느낌을 좀 많이 담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밴드들이라면 언제나 막 디스톤이라든지 이런 장장장장하는 느낌이 있고, 저희도 뭐 그런 톤들을 종종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거의 좀 그런지 사운드에 가까운 느낌을 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더 헤비하고 좀 이 거친 느낌? 요게 좀 더 담긴 것 같아요. 아 뭐 저도 이 얘기 듣는 건 처음이라서요. 저는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 더 어떻게 뭐 라이브를 더 잘할까, 어떻게 이 드럼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잘 녹여낼까, 데모 드럼을 어떻게 내가 치는 것처럼 잘 만들어낼까, 이런 좀 되게 디테일한 데만 집중하고 그 메이킹은 좋네. 디테일 네.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 때는 거의 그냥 808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비트감 있게만 오면은 아 여기서 스네어가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너무 드러머가 없는 팀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휴머나이즈 하는 거죠. 제가 쳤을 만하게 뭐. 근데 앨범 얘기 조금 하다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않아요? 너무 잘하세요. 네네. 말씀? 저요? 아니요. 나 칭찬해 준 줄 알았어요. 연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차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올해로 이제 두 분이 나시밴으로서 함께 하신 지 12년이 되셨습니다. 네. 거의 그래가지고 12년이면 거의 진짜 뭐 장기 연애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약간 동료를 넘어서 가족 같은 느낌인가요? 네. 가족 같은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래 봐왔고 서로 막 겪었던 일들도 많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지금의 어떤 막 사소한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이건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외에 그것을 모두 덮을 수 있는 이 긴 시간을 함께했던 요 기억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보기 싫지 않아요? 뭐 보기 싫은 정도까지는 않고 뭐 보고 싶은 느낌까지는 굳이 없죠. 그래서 알아서 그 지점이 넘기 전까지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그 아티스트들이잖아요. 밴드 자체가 각 아티스트들이 뭔가 붙었을 때 분명 불협화음도 있을 거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약간 쿨링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간간히 봐야 또 반가움도 생기고. 연인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친하던 친구들끼리
식구라고 했어요. 식구는 가끔 봐야 화목하다고.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식구끼리는 명절에만 봐야 잔소리도 덜 듣고 그냥. 저희도 한 2주 만에 한 번씩 보는데 딱 좋아요.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장난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좀 처음부터 이야기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서울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두 분이 서울대학교 사운드림이라는 동아리에서 처음 밴드를 만드셨잖아요. 그 당시에 동아리 안에서도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왜 하필 서로에게 조금 끌려서 팀을 좀 결성하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좀 간택 당한 느낌이었어요. 현웅님한테. 네, 딱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간택. 즉 사실상 제가 고른 거에 가깝기 때문에 저만 말하면 되는 답변인데요. 뭔가 제 사이드 이제 그 앞부분까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한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막 자작곡도 좀 만들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진짜 좀 내 노래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팀 활동을 하고는 싶다는 있었지만 뭐 하러 나가는 액션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1학년 동안 곡들을 이제 좀 쌓아두고 2학년이 됐을 때 이제는 진짜 좀 내가 뭔가 동아리라도 가입을 하든가 해야 좀 뭔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던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 되게 큰 용기를 내서 동아리에 이제 입회 신청을 했죠. 근데 동아리가 뭐 정기적으로 모이고 이런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활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은 그냥 뭐 놀러 오세요 동아리 방에 하는데 제가 약간 너무 낯을 가려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임원이었고 임원과는 네,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그때는 페이스북을 주로 했었으니까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해놓고 약간 간접적으로 계속 제 계정에 이제 노래를 업로드. 날 좀 봐줘라. 날 붙잡아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고 그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를 먼저 간택한 선배랑 완전 얼터너티브 메탈하고 있던 때거든요. 그냥 막 무릎에 베이스 놓고 그냥 엄청 막 진짜 그냥 슈게이징에 가까운 얼터너티브 메탈 이런 거 좋아하던 때였는데 제가 가입서도 못 받았고 저는 뭐 동방에 안 나왔다니까 저도 본 적이 없고 해서 그냥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공연부장이랑 총무 그러니까 사실상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친한 형들이 이번에 뭐 한 달 전쯤에 가입서 쓴 애가 계속 데모 올리는데 좋다 하고 들어보라고 줬는데 그때 정말 좋다고 생각한 두 곡이 늦은 새벽하고 휘청휘청이라고 저희가 늦은 새벽은 결국 그래서 첫 싱글로까지 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통학하면서 계속 듣게 돼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동아리 발표회 공연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 축제에도 이 곡으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팀 한번 해보자고 제가 연락하게 됐죠. 학교 축제 때 사실 자작곡 부르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와 그쵸. 근데 그 당시가 그 저희 학교 환경이 좀 신기했던 게 그 학교 축제 하루는 밴드만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밴드들도 먼저 예선을 한번 봐요. 근데 이 예선을 보는데 자작곡을 하는 팀한테는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교내에서 자작곡 팀들이 좀 좋네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도 축제에서 내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로 이제 좀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은근히 있었던 자작곡 팀들 중에서 저희도 어쨌든 뽑혀서 처음 이제 학교 무대에 섰고 처음 애초에 목표가 저는 이 팀은 학교 무대 쓰는 게 목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학교 무대에 선 팀 중에 홍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던 팀도 있고 그럼 너네도 같이 하자 좋다 해서 자연스럽게 홍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고 뭔가 막 저희가 막 우린 뭐 나가서 막 활동을 할 거야 정도의 그 의지는 있어도 그 실제로 막 뭔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되게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운이었네요. 그러니까 운. 그 갑자기 오는 운 말고 무조건 일어나는 운. 그렇죠. 그런 운이에요, 진짜. 그러면 약간 곡을 맨 처음에 들었어요. 곡이 너무 좋아도 이게 실제로 만나서 좀 어떤 팀을 결성을 하려면 좀 사람의 결도 좀 중요하잖아요. 성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처음에 딱 어떠셨나요? 두 분이서요. 그냥 술자리를 가시거나 그랬을 때. 그게 잘 맞았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둘이 하자 하고 모였는데 제가 원래는 처음엔 베이스를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물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드럼을 못 구하겠어가지고 제가 드럼으로 급하게 가고 베이시스트를 제 친구를 데리고 오고 어쨌거나 이걸 라이브를 하려면 저희가 그때 완전 개더지스러운 거 했어야 되니까 투기타가 있어야 돼서 기타 잘 치는 친구 데리고 오고 했는데 이 네 명이 그냥 공연이나 합주 끝나고 뒤풀이 한다고 술 먹으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천운이고 이거. 그렇죠. 진짜. 선운이죠. 선운이죠. 엄청 그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마음 맡기. 그리고 지금까지 드럼을 계속 맡아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후회는 한 5에서 7년 전까지 많이 했죠. 아, 내가 베이스를 쳤으면 이거보다 잘 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근데 요즘은 그 시기를 한 6, 7년 전에 지난 것 같아요. 드럼을 더 잘 치는 상황이 되는 거는. 아, 그럼 보통 그 하실 때 라인 정하는 앨범 리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드세요? 앨범 리드는? 앨범 이렇게 가자라고. 그 부분 초반 어떤 컨셉이나 방향을 잡는 거는 대체로 다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단 송라이팅은 거의 제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제가 뭔가 생각한 이런 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떠냐 하고 뭐 던져보고 다 같이 이런 방향에서 뭐 이렇게 가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가봐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획 단계는 전체 회의로 딱 방향을 정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수급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나시벤의 실세는 누군가요? 실세. 실세? 최종 컨펌? 예전에는 실세였지만 지금은 저희 삼두정입니다. 세 명이서 3명 다스립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 만장일치제여가지고요. 그냥 그 시점에 가장 설득력이 높은 사람이 실세입니다. 논리로 설득을 하시는구나. 세 분이서. 무조건 납득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러면은 막 그 비주얼이랑 커버 굿즈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상현 씨가 아니요. 그 디자인 굿즈 관련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승열이 형이 주로 이제 맡아서 하는데 그것도 맡아서는 하지만 결국에 전체에 합의가 있어야 통과가 시안과 되고. 방향 회의를 거칠 때 시안을 뭐 완전 그래픽으로 가자. 아, 이번엔 사이키데릭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설득력 높은 사람이 정한 대로 시안이 오죠. 네. 맞아. 왜냐면은 그 두 분도 설득 못하면 대중을 설득시킬 수 그쵸,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누가 내 감이 맞아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팀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희는 거의 김정은이라서. 와우. 장은 제 마음대로. 설득의 과정이 없군요. 부럽네. 나보다 경력 좀 높아? 찍어두면은 그냥 아, 저희 하필 경력도 같아 보내가지고. 다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팟캐스트 방향도 지금 근데 최근에는 너무 이제 독단으로 했다가 좀 바꾸고 있어요. 아, 이게 시대와 설득과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말 들어야죠. 네. 정할 때는 좋지만 책임도 독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같이 나눠 듣고 싶은데 그 책임 때문에 지금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욕만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시벤은 2014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7월 7일이죠. 그 네. 공식적으로. 네, 네. 네네네. 그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시기인데 당시 뭐 멜론 차트 같은 거 보면은 밴드 음악도 그렇게 막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네네네. 그 많은 장르들 중에서 좀 밴드 음악을 좀 추구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뭔가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그냥 밴드를 하고 싶었고 내가 음악을 만들어도 밴드 음악으로 만들고 밴드 음악으로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서 뭔가 그 당시 물론 뭐 시류 같은 걸 감안을 해서 무슨 밴드 음악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밴드는 해야겠다는 이전부터 계속 정해왔었던. 네. 해는 아, 근데 약간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돌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아, 내가 지금 이 아이템을 해야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이 장르를 하겠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는 멜론 탑백에 밴드 음악이 있건 말건 중고등학교 때 이미 레드제플린과 메탈리카밖에 안 듣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장르의 스펙트럼이라고는 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시기에 뭐가 더 잘 나간다 이런 걸 볼 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락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죠. 요즘 밴드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시절 홍대 쪽에서는 게러지 사운드가 거의 메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이런 게 좀 더 친화적인 것 같다 해서 좀 게러지 느낌을 더 많이 살렸었고 또 이게 지금 뭐 저희 활동해오면서 매번 인디 밴드 판에서도 그 좀 주류가 있는 사운드나 뭐 장르가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도 뭐 그 밴드 음악이라는 바운더리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죠. 맨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아서 트렌드 파악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트렌드는 알아야 되지만은 내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오래 가죠. 예. 그것도 마케팅이나 뭐 음악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엔 내 거 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트렌드는 알긴 알아야 한다. 저도 그거 알긴 완전 알아야 한다라는 공감합니다. 생각은 네.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길게 활동하시면서 약간 뜨고 지는 아티스트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엄청 오래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근데 되게 지금도 되게 젊어 보여. 무대도 그렇고 어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가 젊죠. 아 그러니까 그 연차 옛날로 따지면 사실 밴드가 길긴 하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막 길게 오래 활동을 하는데 그럼 뭔가 나이가 아니 연차 활동 오래 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되게 계속 프레시하신 것 같아요. 약간 청춘을 담으셔서 그런가?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좀 빨리 한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상 결국은 저희가 14년 7월 7일 결성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홍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클럽 첫 공연을 15년도 넘어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새는 나이 22살 만 20살에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 내 스타일이 정립되기 전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도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연차가 오히려 약간 부풀려져 보이는 것 같다 이 느낌. 근데 그것도 힘이에요. 사실 활동 오래 하면 사실 그렇죠. 그 되게 나이랑 상관없이 사실 활동 기간으로만 보잖아요. 그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엄청 되게 영해 보이시고 지금도 음악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합니다. 그 저 궁금했던 게 또 나상현 씨라는 그 페르소나는 결국에는 세 명의 그 씨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요, 그건 나상현 씨가 맞습니다. 아 이 씨예요? 네네네. 아. 이분이에요. 아 그럼 책임은 나상현 씨가 지고 나상현 님이 지고 회의는 근데 같이 하고 제 이름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팀으로서 다 동의는 해야 왜 되니까.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신 거예요? 이걸 맨날 나상현 씨가 설명해서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C 얘기하신 게 저희가 첫 로고 때는 4인조였으니까 C를 그래서 쌍시옷이 아니라 4개의 시옷으로 쓴 적도 있었어요. 4인조다라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근데 어쨌거나 나상현 씨가 맞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장명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라 나상현 밴드 말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상현 밴드는 뭔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2010년도에 나가기에는 그래도. 그래서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저희 너네는 계속 서울대에서라도 뭐 축제 무대는 계속 서야 된다 이렇게 믿어주던 동아리 친구들이 다들 아직 안 친해져가지고 나상현 씨 불렀거든요. 맨날 술자리에서 3번째 술 먹는데도 나상현 씨는 정말 음악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거다.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윤도현 밴드도 그렇고 YB로 바뀌었고 이름을 걸고 하는 밴드들은 나중에는 그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저희는 몇 번 겪었죠 이미. 그리고 이게 나상현 씨 밴드라는 팀 이름이 주는 어감이 저희 뭔가 그 당시 실제 뭐 20대 때 나이에 비해 되게 좀 나이가 많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팀 완전 아저씨 밴드인 줄 알았는데 어린애들이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이름을 알려야 된다에 그 좀 혈안이 돼 있을 때는 이 이름을 활동하는 게 맞나?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장명을 못 해가지고 그래 뭐 그냥 일단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잘라야 되지만 근데 되게 이름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잘 됐을 때 밴드를 따라가잖아요. 새로운 팀들이. 막 그런 게 있을 때 나상현 씨 밴드 그 뭔가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꽂혀요. 예. 직관적이고 시대 안 타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나이 있는 팀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 저희가 진짜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작붙일까요? 그쵸. 아니 되게 봤었을 때 진짜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아직도 되게 이번에 뮤직비디오 컨셉도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뮤직비디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컨셉이에요? 이번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그 러프하게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초심의 느낌으로 뭐 되게 저희가 그 스트릿의 느낌, 로파이한 느낌도 있고 뭐 연주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의 처음 단독 공연했던 공연장에서 찍고 딱 그런 어떤 인디 컨텐츠로서 갖는 그런 아이덴티티나 비주얼의 그 감각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좀 살려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약간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제가 최근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은 그래도 밴드 거리 있잖아요. 그 가와사키인가? 그 새롭게 그 다 그 로컬 공연장이 되게 많아요. 로컬 공연장 엄청 많고 거기 빈티지숍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서 그 세 개의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홍대가 많이 사실 밴드 공연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옛날보단 훨씬 그런 거에다 좀 아쉬움도 있잖아요. 아 엄청 크죠. 옛날 생각하면은 네, 그쵸. 너무 크고 이게 그 확실히 이전에는 라이브 클럽 씬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한 팀들이 뭐 금요일에 이제 공연을 한다 치면 저희도 뭐 금요일에 공연을 한다 치면은 어디 뭐 저기서 라일락에서 하고 어디는 뭐 저기 FF에서 하고 어디는 저기 고스트에서 한다던데 끝나고 뭐 여기서 모이죠? 하고 그냥 그 날이 그냥 일반 클럽 공연이어도 다 같이 그냥 한 번씩 얼굴 보고 하는 그런 좀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그런 오프라인 그냥 라이브 클럽 씬이라고 하기가 되게 좀 이거 자체 좀 해체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 밴드 페스티벌은 잘 되잖아요. 잘 되는 편이잖아요, 엄청. 그러면 로컬 문화도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힙합도 그렇고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로컬 문화가 안 모일까라는 게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결성 첫 5년에 그때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줄 알고 그때가 황금기였는데 그냥 클럽에서 뒤풀이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의외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서서 술 먹는 문화가 아니라서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서서 맥주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문화면은 음악이 뭐 라이브 음악이 깔려 있건 스포츠 펍이건 당굴 치러 가건 모든 게 잘 되는데 우리는 놀 때 자리 잡고 앉아서 놀아야 되니까 공연장에서 놀면은 공연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오히려 엄청 어떻게 보면 핵심에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새로운 관점되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가 좋아했던 클럽이 많이 없어진 데들은 공연자한테는 생맥주를 공짜로 주시는 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결국은 그냥 플라스틱 잔에 받아 와가지고 남의 공연 보면서 먹다가 시끄러우면 나가서 잠깐 수다 떨고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문화가 결국은 거기서밖에 못 즐기겠더라고요. 딴 데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계속 컨티뉴이티가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가 좀 또 크기도 하겠죠. 네, 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인디 쪽에 어떤 이런 소비를 하거나 이쪽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이유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공연 관람 문화도 그런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페스티벌들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 좀 되게 흥하던 시기고 아직까지도 계속 흥하는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이게 이 단절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다들 뭔가 이거를 새로운 문화로서 유입되고 즐기는 느낌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더 어떤 이런 인디라든지 언더그라운드 어떤 문화적인 것과 이런 좀 메이저 페스티벌 간의 간극이 조금 더 커 보이게 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클럽 투어도 하셨잖아요. 전국 클럽 투어도 했을 때 뭐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 전국 클럽 투어 했을 때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그 문화를 다시 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팬들이랑 전국적으로 밀접하게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와 사명감 은 없습니다. 사실 뭔가 저희가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 게 좀 컸고 근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뭔가 밴드 씬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인디 씬 제가 원래 생각하던 인디 씬이라고 하는 게 좀 괴리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개념화가 된 느낌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이 밴드 씬이 뭐 인디 씬을 포함은 하겠지만 밴드 씬 내에서 이 인디 씬이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파이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에 그건 계속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뭐 팀들을 뭐 셧아웃을 한다던가 이런 걸 계속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좀 어렵긴 하더라. 맞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문화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어디 지역 갔을 때 뭐 기타를 갖고 베이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낮에 그들끼리 막 커피도 먹는 장면 자체가 관광 느낌도 될 거고 거기 가면은 이런 사람이 다 모이는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밴드를 되게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거기 가서 막 자기 데모도 들려주고 막 그런 문화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화가 없더라고.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클럽 씬이 있었던 시절에는 그래도 공간 위주로 이 어떤 장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팀을 알리고 어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프라인적인 것보다는 온라인적으로 어필을 하는 방식이 더 뭔가 접근성도 더 높고 요게 더 선호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의 어떤 그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좀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나시벤이 조금 또 새로운 팬층이나 아니면 기존 팬층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어프로치들을 하고 계신지 뭐 개인 유튜브 채널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조금 그런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고민들을 하시나요? 고민은 계속하죠. 이게 뭐 자체적으로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소통을 계속하는 거, 요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이제 음악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고 하고 뭐 저희 자체 기획의 뭐 단독 공연들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게 제일 그냥 딱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어쨌든 세상을 SNS로 보는 거고 뭐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이 거의 80%가 저는 SNS로 보는 세상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동이 없거나 눈에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없어진 존재가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우리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를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지 않나 싶은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되게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냥 클럽 씬이 있었다고 해서 뭐 우리가 특히 더 그 클럽에 가서 공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A라는 클럽에서 열심히 공연을 했더니 B클럽 사장님이나 B클럽 음향 엔지니어가 야 우리 클럽에서도 할래? 그냥 우리가 공연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불러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씬을 돌아다니면서 친해진 사장님이 많았던 것처럼 뭐가 바뀌었더라도 우리가 지금 내 공연을 재밌게만 하면은 뭐 알아서 퍼날라 주시거나 하시지 않을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열심히 잘 해야겠다. 어떻게 되게 원론적인 결론을 왔어요. 내가 여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른 클럽 사장님 뭐 인플루언서 뭐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한 거죠. 그냥 내가 내 드러밍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공연하고 나서 재밌게 했다라는 생각만 들게 하자라고 그냥 되게 원론적으로 저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생각하고 뭐하고 하면은 지쳐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내 자신에 둬야 이게 안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결국에 외부의 시선을 두게 되면은 다 사실 너무 그 보이잖아요. 뭐 숫자라든지 이게 내가 이번에 잘했으면은 다음에 뭔가 했을 때 이거보다 아쉬우면은 또 갑자기 힘이 빠지고. 근데 요거 하나하나에 힘이 안 빠지고 어쨌든 꾸준하게 가려면은 그냥 내가 이거를 해 나가는 것에 좀 더 가치를 둬야 이게 좀 장기적인 에너지가 나는 것 같다. 그런 게 음악에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느껴지는데 궁금했던 게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음악을 안 만드세요? 안 좋을 때 가 없으신가? 또 만들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대로 좋은 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창작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루틴을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회복해서 오면 저는 어쨌거나 라이브에 좀 더 쏟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되게 잔인한 말로 다른 데서 몇 번 하고 다닌 말인데요. 주 창작자는 좀 불행해야. 네, 좀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게 좀 울리는 게 너무 행복할 때는 이게 사람이 시간을 안 네, 쓰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세상이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행복한 거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막 세게 오지가 않아요. 물론 그 순간에 막 행복이나 이거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지만 정말 막 힘들고 이럴 때의 감정은 진짜 막 이렇게 찌르듯이 온다면은 행복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라 뭔가 행복한 것 같아, 좋아. 뭔가 그 직접적인 감각이 막 세게 느껴지지 않고 한데 아플 때는 팍 찌르니까 이게 오래 가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일본 갔다 왔는데 혼자 있었거든요.
도쿄에서 혼자 있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낮에는 나상현 씨 밴드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잠깐이에요. 방 가면 이제 다 친구들끼리 오고 나는 혼자 있고 방에서 맥주 먹고 있고 막 되게 외로운데 이게 시간이 너무 낮보다 더 긴 거예요. 낮에는 그 되게 짧았던 행복감이 있었는데 밤에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글이 또 나와. 그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좀 이 과정 계속 겪다 보면은 지긋지긋해요 저는. 저는 진짜 이런 표현 좀 더럽긴 하지만 약간 변비 같다는 생각합니다. 창작이. 진짜 더럽긴 하다. 저는 나상현 씨 밴드 노래 들었을 때 그런 긍정적인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했었는데 또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힘드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그 음악적으로 잘 이렇게 극복하시나? 근데 음악적으로 극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힘들거나 좀 약간 지친 느낌이 들 때 만드는 음악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이걸 만듦으로써 좀 자체적인 테라피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위로가 되고 할 법한 이야기들을 쓰는데 근데 결국에 위로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픔이나 슬픔 요 기본적인 공감이 깔려 있어야 그 위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더 와닿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이제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한테 좀 힘내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고민하고 저도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힘내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음악에 담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좀 뭔가 회복에 이게 되고. 현웅님은 그럼 가사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세요? 네, 가사는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다시 돌아봤을 때 잘 썼네. 약간 생각보다 더 잘 썼네. 나중에 보통 가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발매한 지 한 4년 된 곡인데 갑자기 프롬프트를 보더니 야 이거 가사가 이런 내용이야? 이거 되게 좋다. 그래서 저는 희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서 창작자 좀 불행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약간 독설까지 내뱉는 이유가 저희가 얘기하는 희망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화적인 낙원이나 막 텔레토비 동산에서 햇살을 찬미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약간 진흙 속에 꽂히기 때문에 더 예쁜 희망이고 막 엄청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란 가사의 핵심은 찬란하게 빛나길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에 견뎌낸 이 시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약간 우리가 약간 올려다보고 있는 희망이라 더 공감이 잘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저 들었을 때도 그 제일 좋았던 노래가 전 개인적으로 각자의 방을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고 제가 한 100원 정도 수익을 벌어들이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몇십 번을 들으신 거예요? 엄청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꽂히면 그것만 들어요. 그것만 듣고 그러니까 앨범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플레이리스트에 올리고 그래서 했는데 그 각자의 방을 하루 종일 계속 들어요. 그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100원 정도 수익. 어제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시베는 상현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곡, 작사, 편곡 다 하고 계시고 뭐 비주얼이나 앨범 커버, 굿즈까지 좀 멤버들이 각자 인하우스로 좀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맡기자 보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게 좀 편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돌리기에는 한번 스타일이 확 변할 것 같은데 그것도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은 비용이어서 약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때도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남겠네요. 네? 많이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요. 네,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본인들 다 하려면 이제 그만큼의 일이 들어가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게 제작 안 해봐가지고. 제작 안 해봐가지고. 아니, 뭐 금전적으로 어쨌든 이득이긴 하죠. 나의 인건비를 일단 0으로 친다면은. 근데 이게 음악만 만들면 사실 좀 편한데 그 외적인 것들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서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트워크, 뮤직비디오, 그다음에 앨범 컨셉, 앨범 리드, 유통 지가 다거든요. 와, 아이고 미칠 것 같아요. 좀 무능하시지. 이게 너무 유능해도 문제입니다. 갖고 지금 쏟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마 팟캐스트들은 그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경빈 감독도 있고 해서 좋은데 다른 거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갖고 보면서 불쌍하죠.
다음에 음원 같이 하나 하시죠. 아, 긍정적인 걸로. 저는 그 바이브 좀 바뀌게. 지금 다 같이 힘듦을 이제 기반으로 이 자양분이 많이 쌓였어. 네. 명곡 나오겠는데요, 이 정도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밴드로서 뭔가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다크한 음악 하고 뭔가 표정 되게 진지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신 편이세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또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딱 들으면서 생각하는 멋있는 밴드라고 할 때 그 밴드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 뭐 힙하고 다 뭔가 좀 과묵한 듯하고 음악도 딱 듣다 보면은 분위기가 팍 있고. 근데 저도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하고 좀 곡 작업도 해보고 뭐 그런 식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느낀 게 단순히 이런 스타일을 뭔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낸다고 해도 이게 뭔가 내 성정과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저희가 멋을 되게 부리려는 어떤 그런 음악들을 해도 이게 멋있다기보다 되게 노력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제일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했을 때 그래도 좀 뭔가 듣기에 위화감이 없는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의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이게 멋을 따라할 수는 있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멋있는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가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연스러운 걸 하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되게 멋있게 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왜 드럼 쫙 치면서 이렇게 머리 쫙 날리면서 땀 이렇게 쫙 날리면서 그럼 되게 다크한 거 막 하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 팟캐스트에서 저희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약간 저희처럼 이렇게 이빨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 누구 인규님이랑 황리님 오셨을 때 되게 엄청 많이 하고 가셨어요. 아 그건 맞네요. 와서 거의 저희 한 3시간 찍었을걸요? 얘기하다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3시간 찍고 왔어요. 저희 모르겠어요.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 멋있어요. 나 보면은. 아니 근데 눈빛이 대한 상현님도 눈빛이 확 변하던데요 무대에서는. 아 그래요? 네. 다 노력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 제가 좋아했던 밴드는 옛날에 엑스제팬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저희 때 밴드는 엑스제팬이었거든요. 무조건 엑스제팬이어서 고개 한번 돌리는 거에 그냥 와 이랬던 시대여가지고 전 그 밴드 이미지가 되게 셌다가 제가 제가 막 밴드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는데 전 데이브레이크 공연 다 다녔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되게 힐링을 엄청 많이 받았던 했었는데 약간 나성인 씨 밴드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쵸. 약간 있죠. 그래서 저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이브레이크? 아니요, 원석쌤 지금 머릿속에서 원석쌤 플래시백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리스펙. 저도 그래서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통해서 뭔가 저희도 에너지를 주고 이 에너지를 또 다시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막 힙하고 멋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그쵸,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또 이래야만 할 수 있는 음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뭔가 어느 정도의 그 친근함과 어느 정도의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서 주어진 거에 열심히 살자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긍정적인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저도 모르게 또 아,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저희 이번에 음원 나온 거 이렇게 되게 딥한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건 그래서 완전 댄스홀로 가거든요. 오. 완전 댄스홀로 가는데 지금 밴드분 한 분이랑 같이 콜라보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같이 분위기 좀 내려고. 되게 기대 한번 이따 좀 들려드릴게요. 끝나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인만 잡아놨는데. 뭐 다음 질문은 지금이야 좀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커리어 초반부터 좀 자체 컨텐츠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첫 영상 2015년도부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힙하고 신비로움 그러니까 가수들이 좀 매스 미디어에서 방송국에서만 많이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좀 자체 컨텐츠나 좀 팬들이랑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조금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계기나 좀 약간 이유
그 엄청 빨랐었네 사실. 네. 그때 당시 유튜브는 해외에만 잘 된다고 맞아요, 했을 때 맞아요. 씬이었는데 되게 빨리 들어서 가지고 신기했었어요. 일단 그 딱 아까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결국 이런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좀 들었었고 근데 컨텐츠를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유튜브 자체가 안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거기를 건드렸던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리고 이거를 재밌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영상 만드는 거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약간 이런 좀 예능적인 거나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잘 할 수 있으면은 이걸로도 어쨌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희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였고 그게 뭐 저희 그 당시 밴드 활동 방향성하고 뭐 크게 틀어지지 않고 오히려 붙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했었죠. 엄청 왜냐면 그때 만드는 콘텐츠를 해봤자 뭐 비하인드 씬 메이킹 정도로만 풀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예능화 시켜가지고 접목시킨 거 자체가 저는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첫 영상이 거의 그거였을걸요? 선글라스 벗은 제가 그때 사이클롭스 되는 선글라스만 쓰고 맨날 신비주의처럼 했었는데 뭐 갑자기 누가 벗겼는데 뭐 전에서 레이저가 팡 나오면서 뭐 으악 하면서 끝나는 뭐 그런 영상 이게 자컨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냥 뭐지 이 영상? 왜 아날로그 호러에 가까운 아니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너무 밝은 에너지 너무 좋은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저문 아, 영어 되게 잘하시네. 제가 약간 약간 자동 세대예요. 번역이 자동 번역이 돼버리네요. 제가 요즘 세트에서 계속 지금 라인을 어떻게 만드냐면 계속 저별이랑 지금 혜진님 저별이랑 계속 라인이 계속 잡혀가지고 계속 그 라인을 생각하게 되네. 계속 저문 막 이러고 죄송해요. 이따 댄스홀 데모 들려주실 때 저희도 들려드려야겠는데. 아 들려주세요. 네.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죠. 잘 들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곡 구성도 상현 씨가 다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 좋은데 이게 제일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곡 트랙들이 이게 전체 곡에서 너무 좋은데요? 뭔가 확 오는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곡들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스타일 약간 좀 있었나요? 비슷하긴 있었는데 이 정도로 간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는 되게 팝한 멜로디를 많이 썼었던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진짜 락스럽게 뽑혔다라는 넘버는 거의 한 두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락스럽게 한다는 그 연주 들어가는 구간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왔는데 이거 오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약간 브릿지 들어가는 것도 되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제작자다 보니까 그런 연결성 커뮤니티를 되게 좋게 듣는데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약간 근데 이거 사실 페스티벌 약간 노리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있죠. 언제나 제가 곡을 쓸 때는 결국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연이 되게 저희 활동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연 때 이 노래가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고민도 곡을 쓰다 보면 항상 끼게 되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딱 들었을 때 공연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였어요. 완전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저는 사실 제 노래를 이렇게 다 같이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래도 이거는 진짜 최종 발매 버전이니까 더 자신감을 갖고 들어. 나는 발매가 돼도 너무 부끄러워요. 보통 이제 막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뭐 상현 노래 한번 듣자 하면 저는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전 틀라 그래요. 한 번만 들어줘. 나한테 1원만.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데모일 땐 엄청 틀거든요. 약간 좀 더 그게 있나 봐. 약간 더 완성돼 갈수록 약간 내 최선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거나 그런가 봐요. 저는 계속 들려주고 수정할 거 얘기해줘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계속 들려줘요. 여기저기 다 들려줘요. 괜찮아? 좋아? 구려? 별로야? 막 이러고. 중간에 약간 킬링 포인트 약간 좀 랩하신 건가요? 약간 비슷하죠. 약간 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진짜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하다가 이렇게. 네. 저는 진짜 들었을 때
이번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다 떠오를 것 같은데 메인 오브제가 있나요? 이번 앨범의 아트웍에서? 오브제라기보다는 메인 뭐야? 오브제를 생각하고 설정한 건 아닌데 메인 앨범 아트워크가 나왔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병콜라, 병콜라 뭐막 병콜라? 네. 보드 뭐.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근데 딱 그런 스트릿의 이미지들. 아 그래요? 네, 네. 아 콜라는 왜? 그냥 팝아트? 그냥 길에서 찍으려고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빈티지하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신발도 일부러 막 컨버스 신고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면은 병콜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무슨 게시 내려온 것처럼 인형 뽑기 기계 옆에 엄청 작은 구멍 가게에 병콜라 파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다 찍었는데 예쁘게 찍혔어요. 와 부럽다. 이렇게 저는 그거 하나 만들려고 이제 이야기를 난리를 치거든요. 저희도 평소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되게 유독 좀 즉흥성이 되게 많은 작업이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좋은 것 같고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물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기쁨? 이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쿨한 것 같아요. 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뭐 툭 던지고 음원 들어 막 이런 게 쿨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옥에 지금 나상현 씨 밴드가 진짜 쿨한 밴드인 것 같아요. 와우. 딱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콘서트 계획도 있으세요? 올해 저희가 지금 매년 저희끼리 하는 그 기획들이 있거든요. 봄에는 그 심화과정이라는 걸 하고 여름에는 클럽 투어를 하고 연말에는 이제 연말 콘서트를 하는데 딱 그것들은 이제 예정대로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그 약간 되게 정기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티스트들은. 그래야지 그 매년 찾아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얘기할 때 맨날 소극장 콘서트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코어를 만들어 주니까 그분들이 사실 바이럴을 해주는 거라서 팬들이 바이럴을 해주지. 팬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건 있어요 또? 컨텐츠 외에? 저는 뭐 개인 방송 정도? 저는 없습니다. 원래 리더 아니었어요? 저희는 뭐 3주죠. 각자의 롤이 있는 거죠. 네. 아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 봐요. 막 이렇게 뭔가 내가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런 거는 없죠. 약간 어쨌든 팀의 총량으로 봤을 때 이 기준선을 맞추기만 한다면은 뭐 상관없지 않나. 그리고 저도 뭐 소통하거나 뭐 개인 방송하거나 하는 거가 막 되게 저한테 스트레스였으면은 너도 좀 해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전 뭐 하는 거 좀 재밌어하는 편이라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평소에 뭐 푸는 방식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슬럼프가 있을 때나 뭐 그런 푸는 방식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누워만 있어요. 누워 있고 뭐 드라마를 쭉 본다거나 아니면 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뭐 플레이스테이션 잡고 게임 하나 진득하게 깨거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현실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좀 머리가 비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비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악 물고 현실 도피를 하다 보면은 이게 끝날 때 게임 하나 이제 끝낼 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슬그머니 이제 현실의 이슈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들어오는데 이전보다는 좀 약하게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좀 쿨링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시 좀 일할 의지도 생기고 이렇게 좀 이 사이클을 어떻게 가져가는. 푸세요? 테니스로? 네, 저도 취미 많아가지고요. 뭐 게임도 하고, 저도 게임도 하고요. 테니스도 치고. 저는 약간 어떻게든 기어 나가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거 아니면 약간 모니터 뒤로 기어 나가든 집 밖으로 기어 나가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는 약간 이 울린다, 공명한다고 할까요? 완전 제 안에 갇힐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뭐 굳이 산책을 한 번 더 간다던가, 뭐 약속을 잡아서 굳이 외식을 한 번 더 한다던가. 아 그런 식으로 푸시는구나. 두 분이서 약속 잡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래도 부르면 나갑니다 저는. 근데 부르기 전까지 절대 안 나갑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가 뭐 일이 막 진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기어 나가는 거 아니면 혼자서도 잘 들고. 그럼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랑 좀 많이 다르게 하셨던 이유가 환기의 느낌도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환기를 결국에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환기를 해야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좀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긴 해가지고 이게 환기가 안 되면은 좀 더 갇히게 되고 그 힘 자체가 좀 덜 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이전에도 생각해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매번 새 음악을 낼 때마다 어떤 이번엔 조금은 더 이렇게 해볼까, 조금은 더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제 개인적으로는 작업하는데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좀 저도 약간의 활기가 돋고 약간 좀 새로운 걸 좀 도전한다는 느낌의 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꽂히면 한 곡만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부작용이 질리잖아요. 제가 그게 좀 심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게 의견을 자꾸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분명히 변화가 적었는데 하다 보니까 낙원 뒤 저문까지 온 거죠. 이러다가 다음에 또 낙원 같은 거 내고 싶어지면 또 얼마나 묵직한 음악이 나올지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낙원 좋다고 공연 준비한다고 막 듣고 나니까 한번 제대로 락 쪽으로 가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요게 사실 저는 기존 밴드 정말 예전 밴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밴드는 어쨌든 음악 색이 쫙 있어야 되고 앨범 이렇게 쫙 자기만의 고유의 색깔 브랜딩이 쫙 있어야 되고 요런 게 되게 추구해야 될 가치였던 것 같은데 약간 요즘에 와서는 저는 이게 K-팝이 좀 이걸 많이 허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아티스트를 좋아하더라도 그 아티스트가 뭐 새로 컴백하거나 활동을 할 때마다 나오는 장르는 완전히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아티스트의 서사가 기반이 돼 있거나 아티스트 자체에 대한 뭔가 이게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걸 했네 이번에는 저런 걸 했네에 대해서 뭔가 부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게 뭐 막 줏대가 없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오히려 좀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좋죠.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운드를 또 나시 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원앤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아티스트가 없잖아요. 그냥 원앤온이라는 팀이 있는 거지. 없어가지고 음악의 결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나왔을 때마다 좀 되게 다작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생각보다 되게 음원을 빨리 내는 지금 속도로 가고 있는데 항상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뭔가 어떻게 사운드를 보여줘야 되고 근데 우리 결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없잖아. 우린 공연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저도 그게 매번 딜레마였던 게 팀 초기에는 사실 저희가 우리 팀을 하면은 떠오르는 색깔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딜레마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이걸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양한 거를 하다 보니까 또 제 딴에는 엄청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 막상 듣다 보면은 다 그 비슷한 결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한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도 결국 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결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게 되게 갖춰지는 것 같기는 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막 해보셔도 무슨 제가 이거를 막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한데 막 해보셔도 어쨌든 그 고유의 결과 기획단에 이게 있다면은 사람들은 결국 그걸 느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줏대 있게. 근데 이거는 밴드 전체적으로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밴드 하는 계속 저한테 하시는 말이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티다 보면 서사가 쌓이는 거이지 않을까요? 저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저한테는 그렇게 안 돼요. 쉽지 않죠, 그게.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이게 오래됐으니까 카운셀을 많이 하잖아요. 앨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쉬운데 막상 내 거 할 때는 안 돼요. 내 거 할 때는 되게 그 한계 그 선이 되게 높고 남들한테 할 때는 편하게 해. 야 즐기면서 하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엄청 불편하게 편하게 해. 제 지론이 약간 나오는 말은 나의 컴플렉스에 가까운 거라서 버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못 버티겠는데 싶을 때 나오는 말이지 않나. 맞아. 친구들한테 맨날 그래요. 갖고 형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 야나 같았으면 매달 음원을 냈어.
음원을 내고 거의 서사를 만들고 12개를 만들어 봐봐. 그러면 팬들이 생길 거야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한테 주입을 하면은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 매달. 되게 말은 쉽게 하고 예전에도 아티스트 앨범 안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앨범을 내려고 그래. 노력을 해. 만나. 왜 안 만나? 야,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 DM도 하고 연락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면 커피도 먹어. 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음원을 내기 시작하니까 개뿔 이거는 시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만나고 나가는 시간조차 너무 무겁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불쌍하죠. 저 음악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200원어치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 저문은 제가 한 300원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탈 400원 괜찮네. 막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음악이 되게 묻히는 게 아쉬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카테고리화 됐으니까 예전처럼 차트를 듣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을 듣는 음악들이어서 조금 더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아요. 예전에는 탑백만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취향에 따라 갈려주니까 플레이리스트가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이전에 비해 좀 파편화가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예전에 멜론 탑백이 거의 그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 뭔가 기준점으로서의 이제 지표가 아니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민가요라는 개념이 요즘 되게 좀 없어지긴 했다. 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저는 뭐 나쁜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어쨌든 다 다양성이 더 갖춰진 어떤 음악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약간 해외 생각은 없으세요? 해외 늘 뭐 해외로 잘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만 있습니다. 뭐 되면 좋겠지만 당장 저희가 지금까지 결국은 얘기했던 거 요약해 보면은 저희가 하려고 해서 된 건 없고 기회가 좋았을 때 잘 된 게 있어서 기회가 오면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있고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시벤 가사들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좀 꼬아서 쓰지 않는다. 좀 더 친절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시집보다는 그러니까 산문집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상현님은 가사 쓰실 때 어떤 포인트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작사 철학 같은 게 있으시다면. 딱 말씀해주신 느낌으로 제가 꽈서 쓰는 거를 약간 좀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막 담백하게 써야지 막 이렇다기보다는 막 시적으로 보이고 하는 거를 제가 약간 좀 제가 막 이렇게 썼다는 게 약간 제 자신에게 좀 민망하고 너무 막 좀 오그라드는 느낌이 제가 저한테 막 받아서 그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걸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그냥 담백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결국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걸 못 하고 나는 이게 더 편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요거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저문은 영감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영감 영감이라 영감. 딱 그거죠. 그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저물어 간다. 거기서. 네, 여기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상현 씨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사 쓸 때 이게 포인트야. 이게 멋있어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닌가 봐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뭔가 제가 생각하는 꽂히는 한 줄 같은 거, 요런 거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딱 단어로서 뭔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를 고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기계적인 고민으로 하면서 쓰죠. 이게 진짜 좀 예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했던 생각이 그 싸이월드로 가면 너무 갔나? 예전이면 그 정도 예전일 수 있지. 싸이월드 상태명. 예전에는 가사 한 줄 적어놓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상태명으로 적었을 때 괜찮고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사가 한 줄로서 좀 힘이 있는 가사가 아닌가. 요즘으로 따지면 블로그 제목이 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런 줄이 그래도 있어야지. 약간 이런 고민 항상 하긴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랑 뭐 똑같죠. 한 줄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사에 유독 우리라는 단어가 많은데 나시벤이 정의하는 우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저는 그냥 지금 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저희 노래 및 제가 쓰는 가사에서 반복되는 포인트인데 이게 살면서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은 뭔가 성공이나 막 성취보다는 좌절을 더 많이 겪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만 비단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모두가 더 좌절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뭐 바꿀 수가 없는 그냥 불가피한 우리가 살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살면서 더 좌절을 많이 느끼는 우리는 어떻게 요거를 좀 더 덜 느끼고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를 묶는 키워드가 약간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다들 이렇게 힘들게 그렇잖아. 근데 뭐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요 과정에서 저는 좀 그나마 버틸 힘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더 막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뭔가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현웅님은 예전 노래 중에서 아 이때가 되게 좋았던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작업했을 때 이 노래 들으면 아 이때 생각도 나고 이때 되게 좋았었는데. 저는 근데 작업을 할 때 있어서 그 좋았던 때보다 못 나오진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곡을 제일 좋아해요. 그 정도로 그냥 의견을 가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우울하게 나온 게 잔치 때 우리가 담았던 감정보다 별로면은 그냥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산뜻하게 담으려고 한 게 우리가 첫 EP로 냈던 거보다 좀 덜 산뜻하면 너무 덜 게러지 같다고 얘기할 것 같고 저는 무조건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비슷한 마음가짐이긴 한데 어쨌든 추억들은 있죠.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거는 한 정규 1집 작업할 그때가 사실상 저희끼리 그때 군 전역하고 저희끼리 정규를 내보자 하고 그 DIY 시스템을 저희끼리 처음 구축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거를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약간 좀 막 우당탕탕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던 그 과정들이 되게 좀 낭만화돼서 야 그때 우리 막 그랬었지 뭐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미화되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최신곡에 대한 애정들에 대한 것들, 후회하지 않는 것들. 저 거의 막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되게 오늘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원 내기 전에 만약에 만났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못했을 텐데 음원 내고 나서 뭔가 되게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오늘 너무 많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 두 분이 2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청춘이랑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상현님이 청년이 확신을 갖고 안정감을 느낄 무언가가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대부분 자기 착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논설을 썼네. 현웅님도 좀 청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나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에 관해서 지금 생각이 좀 2년 정도 지났는데 생각이 여전하신가요? 이런.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착취적인 거는 한국에서 산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요구받는 이게 막 당연한 걸로 치부되고 요거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 게으르다거나 나태하다거나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서 요게 되게 사실 마음적으로도 뭐 몸적으로도 되게 본인들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더 나아지기는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이것도 예전 개념이긴 하지만은 정말 자기 착취의 서사와 이것이 뭔가 성공 신화만 있을 때 나왔던 워라벨 개념이 요걸 좀 더 완화시키고 어쨌든 뭔가 그런 생각이나 개념적으로는 요게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더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맥락은 잘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때보다는 뭔가 그래도 유행하는 컨텐츠의 결이나 그런 게 그냥 다 같이 뭔가 지쳐 있고 질려 있는 기분에서 그냥 그 진흙탕을 즐기는 쪽, 그냥 진흙 던지면서 노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저물었는지 제가 이제 청춘의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춘이죠. 말을 얹기가 그러네요. 동시대적으로 말을 얹기가 좀 그러네요. 저는 아직 청춘이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든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 청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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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해야지. 이번 음원 들을 때 그 언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뭐 어떤 날씨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와, 저 약간 좀 시원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좀 풍경도 시원할 때 다 들었으면 좋겠다 느낌이 있습니다. 깝깝하지 않을 때. 그러게요. 저도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타면서 이 데모 틀어봤는데 딱 좋더라고요. 약간 한강변 자전거. 저 오늘 저 송파에 사는데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나성현 씨 밴드 들으면서 왔거든요. 아 이게 딱 좋더라고요. 아 이 날씨구나. 그래서 5월달에 발매하시는구나. 혼자 또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분석을 하는 거지. 와 너무 좋으네, 너무 좋은데 근데 더 들을 것 같아.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당인리 발전소에서 당산 쪽에서 여의도 보이는 거. 그쪽에서 한 그 해질녘 말고 그 직전 있잖아요. 덜 더운 5시쯤. 그쯤 이제 자전거 타고 딱 지나가면서. 이거 인증샷 올리는 거 5시에 딱. 나 이거 들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두 분은 어찌됐든 그 학창 시절부터 그 한국인들의 모든 로망 탁탁탁 해가지고 서울대 딱 가시고 좀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게 좀 많이 상반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좀 시야가 많이 넓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를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좀 청춘들이나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주는 게 있으시다면 어깨가 무거운데요? 또 20대는 이렇게 좀 즐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야, 저는 그 딱 이 서사 깔아주신 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오히려 정신 차리고 살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그냥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재밌게 할 거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제가 말을 얹기가 좀 그런 그냥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제가 뭔가 더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게 있고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고 차마 말을 못 얹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근데 진짜 이 미디어상에서 비춰지는 행복이나 뭔가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행복하지? 저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에서의 행복 중에 되게 과장되거나 허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느끼는 뭔가 만족스러운 삶이라든가 행복한 삶은 그런 결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오히려 뭐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재밌더라. 오늘 막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막 많이 웃었다. 막 서로 막 음악도 들려주고 음악 좋은 평가도 받았고 이런 게 이제 뭔가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저는 행복 모였을 때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다들 좀 허상적인 어떤 이 행복이 없으면은 나는 불행한 삶.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지 않나. 뭔가 이런 되게 좀 무의미하다 하면 뭐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붕 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게 너무 복잡한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결론이 갑자기 좀 너무 단순한 문장으로 돼버려서 좀 아쉽네요. 그게 답이죠 사실. 네, 그게 답이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뭔가 살다가 약간 재밌는 거, 뭐 재밌다고 한다는 게 막 갑자기 뭐 어디 여행을 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가다가 갑자기 뭐
웃기게 생긴 뭐 나비를 봤다든지 이런 거에서의 행복감, 일상적인 많이 행복감들, 만끽하셨으면 좋겠다. 일상적인 행복감들을 잘 행복으로 치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조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늘 같이 나상현 씨 밴드 듣고 자전거 타는 것도 저는 행복하다 느꼈거든요. 야. 아 이거 사실 직장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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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오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긍정적인 바이브도 엄청 많이 오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자꾸 이제 저를 색칠하려고 드는데 그래도 이제 나만의 색채가 있고 나만의 행복의 기준이 뚜렷하게 좀 잡혀 있어야 행복하지 않나. 뭐 어떤 뭐 차트만 듣지 말고 또 나상현 씨의 밴드 또 저문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좀 더 행복한 삶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나시벤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어떤 뭐 한대음에서 수상도 하고 팔로워도 100만이 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 좀 제쳐놓고 이 나상현 씨 밴드가 한국 대중 음악 역사 속에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뭐 50년 후에 어떤 팀으로 기억됐으면 하시는지 이런 것도 저는 뭐 꾸준하게 음악을 냈는데 그 음악들이 다 괜찮더라.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어쨌든 대중음악가 뭔가 이 대중음악에 종사하는 본인을 앞에 내서서 아티스트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수적으로도 막 엄청 막 눈에 막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래도록 그냥 계속 이런 사이클과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활동을 하는 그런 뭔가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 요게 요즘에 좀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저도 비슷한 결인데 약간 다르게 풀자면 저는 특정 시기가 그 피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발전하고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백발 다 된 앵거스 형이 여전히 반바지 입고 무릎 튀기면서 기타 치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뭐 객관적인 크기가 줄었다거나 뭐 우리가 좀 지쳤거나 할지라도 그냥 여전히 공연 영상이 담겼을 때 보면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사람들 10년 전에가 더 젊어서 더 에너지 있고 좋았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때도 좋았는데 그 다음 나온 앨범이 좀 더 뭐 고민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줬지. 이때 라이브도 좋았는데 뭐 5년 새에 사운드 고민 많이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한 구석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현재로서 남아 있는 계속 우상향하는 근데 이제 오늘 나상현 씨 밴드 보니까 그건 나를 좀 더 알면 되겠다. 나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지고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그 나쁜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청춘입니다. 나상현 씨 밴드 30대에서는 30대 이야기를 하고 40대 이야기를 하고 또 50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색깔이 있는 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그 마지막 질문인데 나상현 씨 밴드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상현 씨 밴드 노래를 5곡만 딱 듣자. 와우. 이 곡 듣고 저문 딱 들어주세요. 이거 뭐 저희가 발매한 곡이 한 110곡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저기서 뭔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나상현 씨 밴드를 배울 수 있다. 속성으로. 속성으로. 네. 일단 뭐 저희 가장 대표곡으로 나오는 게 찰란. 각자 앨범 넣어? 뭐가? 각자 앨범은 넣어? 일단 찰란을 넣었으니까 좀 고민해봐야 거 아닌가? 찰단부터 일단 넣자. 일단 찰란을 넣을게요. 딱 지금 저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저희 색깔인 것 같아요. 찰란 뭐가 있을까? 1+1은 넣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그지. 찰나는 좀 더 약간 이렇게 듣는 곡이면 이렇게 듣는 곡이고
저는 찰나는 막 엄청 행복한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진짜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노래지. 지금 행복한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뿔원이 좀 더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분이 조금 더 좋은 상태로서 원뿔원이 좋은 것 같고 찰나는 원뿔원부터 두 곡 넣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 문을 생각하면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지 5곡을 듣고 저문을 들으려고 아 5곡을 듣고. 그렇게 빡빡하게 주시진 않았어요. 아 그러게. 더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면 낙원. 좀 어쿠스틱한 다른 질감의 느낌 하나 주고 제가 이제 어쨌든 최근 곡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보세요. 갑자기 이게 승렬이 형의 약간 와이파이가 터진 느낌인데요. 아마 도미노 골랐을 겁니다. 왜냐면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이런 락이니 팝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사현 씨가 생각보다 제일 잘 쓰는 느낌이 가스펠이에요. 도미노만의 그 그루브 그 사운드가 있거든요. 도미노는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노 인정합니다. 마지막. 진짜 어려운데요? 진짜 어렵다. 아니 진짜 어렵네. 뭐가 있지? 노래가?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약간 거부할 수 없는 픽 찰난 원뿔원 골랐고 약간 소신 픽 낙원 약간 창작자 픽 낙원 도미노 골랐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냥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픽은 주인공이긴 해요 사실. 약간 그 정확한 워딩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친구들한테서 은근히 제일 자주 나오는 곡이 주인공이라서 주인공도 괜찮다. 밴드를 처음 접했을 때 요즘에는 너무 많은 앨범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곡을 조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너무 필요하죠. 그래야지 네. 그런 밴드들이 어떤 결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요번 보시는 분들도 딱 오늘 선택하신 5곡 듣고 저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세요. 다 좋은 노래예요. 저희 평점 얘기하고 저희 이번에 팟캐스트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 이제 팟캐스트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 저희가 매겨. 네네. 점수 매겨주시면 저는 바로 안 나. 저 하겠습니다. 4.8. 4.8. 아, 0.2점은 왜? 0.2점은 우리의 다음 만남을 오케이. 기대합니다. 다음 만남은 얼마나 더 좋을까? 아마 이거보단 더 좋지 않을까? 의 의미로 4.8. 역시 나상현 씨 밴드가 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에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현웅님.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원래 4.5 생각하고 있었는데 0.5에 이유 붙일 게 없어요. 꽤나 만족스러웠을지도. 5점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점은 많이 들어주세요. 점은 많이 진짜 들었어요. 좋아요. 네. 점은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와 또 다른 게스트 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